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꿀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 선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제도 제가 그 판례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판결 내용이 굉장히 모순적이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지금 두 개 났잖아요.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죄하고 또 하나가 이제 유증교사인데, 허위사실 공표죄는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아주 그 이론 구성이 탄탄해요. 그래서 항소심을 가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허점이 있는 판결문이 아니고, 왜 유죄 판결을 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인 법리적인 거로 그렇고 사실적인 거로 그렇고 참 잘 쓴 판결이었다. 그렇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증교사 판결은 너무나 이렇게 모순적인 판결이었다. 유증교사로 해놓고 나중에는 아니다 하면서 판결문 자체에도 모순이 많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지도 않는 논리나 이제 법리를 가지고 이걸 직권으로 판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오히려 파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 의견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법조인으로서 또 형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봤을 때는 허위사실 공표보다는 유증교사가 훨씬 더 항소심에서 바뀔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났잖아요. 이거 참 많은 분들이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재명이 또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어제 또 무죄 받은 걸 가지고 또 막 여론 호도하면서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유증교사 무죄 선고하는 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도부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또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가족명의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비방했던 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설전을 벌였어요.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차대한 시기인데 또 이런 행위를 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슈를 정치적으로 키워서 과거에 있던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자 씹는 거, 익십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총선 백서 나오면 한동훈 대표 죽는다, 사퇴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걸로 또 공격을 하는 연장선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친윤계를 겨냥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날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고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를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 김민전 최고가 말하는 팔동훈은 그 익명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쓰는 8명인지 아니면 한동훈의 그런 것이 8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한동훈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이 8명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한동훈 8명, 팔동훈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저희와 같이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당에서 한 대표 사퇴하라는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발한다고 하면 자기한테도 사퇴하라고 문자 폭탄을 보낸 사람도 고발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황당무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팔동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를 사퇴하라고 익명 게시판에 올린 사람을 고발한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한번 말을 한 거예요.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해라, 발언할 때. 그리고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김민준 최고가 그런 기사가 났다 이렇게 맞받아친 거야.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헛웃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국 조직부총장이 기사를 보고 얘기하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도
그건 익명성을 전제로 한 게시판이다. 그래서 한동훈, 그러니까 김민진이 제기하는 뭐 팔동훈 이런 것은 한동훈 대표가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개 회의에서 설득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비공개 회의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고성이 터져나오고 충돌이 계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민전 최고에게 한동훈 대표가 사실관계 확인했느냐? 아까 사실관계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물었는데 이제 본인이 뭐 그냥 대충 마무리했던 걸로 보입니다. 뭐 확인을 하면 뭐 링크를 보내고 올리겠다 하고 확인이 안 되면 사과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근데 뭐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도 김민전 최고도 어디 극우 보수 어떤 유튜브를 보고 그런 걸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혼란이 있는 거죠. 기사에 나온다. 내가 보수 꼴통 유튜브에서 봤나. 그러다가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를 거들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 거들었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호되게 당했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팩트가 없고 근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뭐 한동훈 대표는 뭐 빈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사실관계 팩트에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한방 당했다 이런 말을 들어요. 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당에서 전수조사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과 동명이인이라는 사람이 161건 올렸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중에 12건이 윤 대통령 비방글인데 목에 계절 달아서 뭐 집에 못 나가게 한다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 한동훈이 아니고 한동훈과 동명인 사람이 올린 거예요. 한동훈 대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정명의인지 아닌지 밝히라고 하는데, 가정명의로 올린 것이 907건인데, 사설 신문기사 올린 것이 250건, 또 격려 취지로 보는 것이 194건, 단순히 정치적 표명, 뭐, 김경수 복권 반대랄지, 아니면 뭐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판이랄지, 이런 거 하는데, 자, 가족이 올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족이 아니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올렸다고 한다면 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래도 문제가 없고 저래도 문제가 없고 거기에 뭐 모욕적인 이야기 들어갔습니까? 명예훼손적인 게 들어갔어요. 근데 자꾸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했던 약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처음에 업로드 영상 올 때 별것도 아닌 거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알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결국 대표 흔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친윤이랄지 뭐 대통령이랄지 이렇게 보면 지난번 담화 이후에 여론조사에도 조금 올라갔잖아요.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반등했어요. 그 다음에 담화 이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변호와 쇄신에 대한 윤 대통령 공격을 좀 거의 잘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는 척 했다가 다시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격의 대상을 찾고 그러고 있다고 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바보 같은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멍청이 바보는 사악한 자를 이길 수 없다. 사악한 사기꾼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대적하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기 싫다고 해서 결국 이재명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수 내에서 보수의 일부가 변호와 쇄신을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가 싫다고 하면서 오히려 한동훈보다는 이재명이 낫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응?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선거하면. 이제 변호와 쇄신을 주장하다가 윤 대통령이 담화한 이후에 이제 숨고르게 들어가고 뭔가 같이 단일 대우를 해서 뭔가 어떤 변호의 전기를 마련해 보자 하는데 또 이게 국민의 게시판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 일부 받았죠. 다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대통령 담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돌이표가 된 거예요.
자, 국민의힘도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지지도가 가장 바닥일 때 원위치 가고, 이재명 대표는 유죄 선고 받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누가 유리한 겁니까? 국민의힘 보수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결과는 이제 뻔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유의하는 것이 결코 대통령을 유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그만두고 서로 화합하고 단합해서 뭔가 혁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또 한동훈 대표와 사실은 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외부에 적은 이재명 민주당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부에서 공격하는 또 친윤, 또 강성 보수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3회 초과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의 리더십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랄지 친윤들이 또 지난 담화 이전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좀 조용히 있으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 근데 뭐 사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오늘 저녁도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즐거운 시간 되시죠.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침에 비가 오고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